아, 나 이거 혈압이 좀 높아졌는데 허리 둘레도 좀 늘어났고 아, 혈당도 조금씩 오르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 건강 위험 신호인데요. 오늘의 주제, 대사증후군. 과연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지 먼저 랭킹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사 다큐멘터리부터 애니메이션, 영화, 더빙까지 이분의 목소리가 빠진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성우 안지환 씨. 목 관리는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건강 관리가 좀 소홀해진 걸까요? 체중이 늘어나고 혈압약을 복용하던 안지환 씨는 건강검진 결과 복부 비만이 있고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수치의 2배로 나왔다고 하는군요. 이것이 바로 대사증후군. 이후 안지환 씨는 금연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안지환 씨의 좋은 목소리 계속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할게요. 안방극장부터 방송 진행자로도 맹활약하는 탤런트 최재현 씨. 이분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라네요. 먼지 쌓이는 것을 못 보는 성격이라 하루 종일 쓸고 닦는다고 하는군요. 부지런한 것 보니까 건강도 잘 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들려온 반전 소식. 검진 결과 전형적인 복부 비만에 내장 지방도 기준치 초과, 콜레스테롤과 혈당도 정상 범위를 넘겨서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엔 당뇨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재원 씨, 집안 관리만큼 건강 관리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 자, 오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내과 전문의 손효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대사증후군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걸 알려면 네네네. 먼저 대사가 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대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 할 때 되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고 만드는 에너지 대사, 네. 그리고 또 지방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지방 대사, 아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사들이 있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어떠한 원인이든지 알 수 없지만 네네. 이 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여러 가지 증상, 징후, 음. 질병들이 한 몸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대사증후군의 증상들은 뭐가 있나요? 대사증후군의 증상은 사실 명확하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증상이 없으면 네. 이게 대사증후군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네.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기준 5개 중에 3가지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 되는데요. 네. 높은 혈압, 네. 그리고 높은 혈당, 네. 그리고 높은 중성지방혈증, 네.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아. 네, 마지막으로 복부 비만. 아. 이 5가지 중에 3가지에 해당하면 네. 바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3가지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어떡하지? 나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저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네. 체크하더라고.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이제 증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사증후군과 이 병들과 네.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이후에 음.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아, 더 진행되면 병으로 진전이 그렇죠. 되는군요. 네. 아.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진단이 됐을 때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자, 말하자면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예비 질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사증후군 쉽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대사증후군 위험 경고를 받았는지 랭킹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지한 씨, 오빠 이병헌 씨와 마찬가지로 미모 유전자를 그대로 타고난 것 같죠? 그런데 미모를 물려주신 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셨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이지한 씨는 한 자리에서 12시간 동안, 무려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을 정도로 대식가라고 합니다.
이런 식습관에 몸이 붓는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이 많다는 이지한 씨, 아직은 대사증후군이 아니라고 하니까 건강관리 미리미리 잘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그우먼 이은영 씨와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개그맨 강재준 씨. 신혼생활이 너무 달달해서인가요? SNS에서 정색 먹방을 선보이던 강재준 씨의 뱃살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검진 결과 체간 체지방률은 33.4%, 허리둘레는 109cm로 대사증후군 위험 경고를 받았다는데요. 이후 운동으로 뱃살 관리에 들어갔다는 강재준 씨.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은요, 아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네. 이제 희망이 있는 건데 희망이 있죠. 대사증후군이 위험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대사증후군 자체를 사실은 이걸 질병으로 볼 것이냐, 네네네. 질병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사실 논란이 있긴 한데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질병으로 보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 자체에 진단이 되면 심혈관계 합병증 발병 확률이 정상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뇨 발병 위험이 5배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이라는 것은 중풍이라고 알고 있는 뇌경색, 그리고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 등이 있고요. 이러한 심혈관계 합병증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 대사증후군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개별적인 질환을 앓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면서 고혈압이라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대사증후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 단계 혹은 준비 단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사증후군에 의한 고혈압, 뭐 대사질환에 의한 고혈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를 빼버리고 그냥 고혈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혈압은 또 고혈압만이 가지는 어떤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렇죠. 고혈압이 이것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오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또 대사 이 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 등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같다면 대사증후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4가지 질병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연관성이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말씀하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 부분 증가돼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뭘 저항한다는 거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 세포, 그리고 근육들이 일을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쓰려면 당분이 각 세포나 이 장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즉 열쇠,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이것들을 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그러니까 몸에서는 이 인슐린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해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췌장은 망가지고 인슐린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성인병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상승돼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관도 수축시키고 또 혈당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또 고혈압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요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현대인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상하신 그대로인데요. 요새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병이구나. 자꾸 먹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칼로리가 축적이 되면서 비만과 복부 비만이 만들어지고,
바쁘니까 운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부족, 활동 부족, 육류 섭취를 포함한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요즘 상황이에요. 예. 대사증후군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 식습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발생 원인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이 대사증후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국내 대학의 한 연구진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확률이 8.7배 정도 그렇게 높아요? 네, 상승했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 대사증후군이 있다. 예. 그러면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야, 딴 건 상속받고 싶은데. 네, 농담을 해봤습니다만 네. 참 이 건강이라는 건 이제 집안 내력이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같은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도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 랭킹 계속 살펴보죠. 연기 경력 37년, 여전히 연기 열정을 내뿜고 있는 배우 유혜리 씨. 요즘도 방송 스케줄이 있는 날이면 하루 3시간씩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한다는데요. 과거 바쁜 스케줄로 주로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다는 유혜리 씨는 이후 만성 피로와 빈혈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이후 꾸준한 건강관리와 달라진 식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유혜리 씨. TV에서 맹활약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꾸준히 보여주시길 기대할게요. 대사증후군도 완치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 네, 다행이다. 물론입니다. 브라보. 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그걸 다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체중을 조절하면 네. 얼마든지 완치를 할 수 있는데요. 단 대사증후군에서 완치됐다고 해도 이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은 몸에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돼. 관리 안 하면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네. 한번 걸렸으면 또 생길 수 있구나 네. 하고 다시 열심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네. 완치된 상태가 네,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 관리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은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네네네네. 것들인데요. 이 대사증후군이 있으시다면 먹는 것도 종류를 가려 드셔야 됩니다. 네네. 혹시 GI 지수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혈당 수치가 낮은 음식들.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지수잖아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네. 조금 다른데 이 GI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네. 혈당이 얼만큼 빨리 오르는 그러니까 것이냐. 그 지수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대사증후군이 있는 네네네네.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예, 예. 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미보다는 현미를 뭐 이런 잘 알고 식으로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밥이나 예. 빵, 예. 도넛, 예. 떡 같은 거 예. 그런 게 GI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라서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지어지가 맛있는 높은 거 거죠. 들어가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고구마, 예. 바나나, 예. 그리고 포도, 사과 예.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입니다. 예.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음. 또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는 튀기는 것보다는 튀기면 칼로리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튀기는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드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 네, 네. 이 육류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비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결국 중요합니다. 그죠? 네, 운동하고 그렇죠. 비만 관리하고. 네. 자, 이게 뭐 지키면 좋은데 안 지켜지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술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담배, 흡연 이런 것도 대사증후군에 안 좋겠죠? 그렇죠. 생각하신 그대로고요. 네. 담배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올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도. 네,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이고요. 담배 자체가 네. 들어가면 체내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네. 동맥경화, 죽상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역시 대사증후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금 TV 보시는 분들 앉아 계시는데 스탠드업. 네. 뱃살이 마구 접힌다. 배가 나왔다.
일어나십시오. 예. 그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 만만하게 봤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